삼전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하트 보내셨네요. 삼성전자 좋은 소식이 한번 볼까요? 그죠? 이게 삼성전자가 좀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없으면 국내 주식 시장이 좀 심심합니다. 그죠? 근데 뉴스를 아까 이제 보긴 했는데, 이제 자사주를 좀 쌌다. 그 다음에 단체 행동, 그러니까 노조 얘기하는 거겠죠. 요 얘기가 좀 있었고, 요 뉴스가 좀 나왔어요. 아까 제가 그 뉴스를 봤었는데, 이런 게 좀 이제 좀 짠하죠. 왜냐면은 이제 젠슨 황께서 엔비디아 CEO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훌륭한 공급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간을 보는 거죠. 간을. 그러니까 이거가 말로는 좋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삼성 HBM 퀄리티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HBM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원래 그 기술의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삼성전자나 이게 굉장히 뭔가 을처럼 약간 그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좀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외신에서 삼성전자 12단 제품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역시 파트너사로 묶으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있다는 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이제 관점이죠. 일단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간을 보고 있다. 뭐 아마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악착같이 이제 좀 뭐 일을 이제 근데 악착같이 일을 하다기보다는 좀 비전이 좀 더 확실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이나 좀 뭐라고 표현하죠? 약간 창의력이 필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일이 되니까 약간 이제 창의성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 뭐 단순하게 과거에 막 피라미드를 쌓고 뭐 이제 건물 짓고 막 도로 닦고 막 이렇게 그건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창조 새로운 것에 이제 도전해야 되는 영역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열심히 해도 이제 결과가 안 좋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지만이 그것들이 좀 이제 방향이 더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약간 그런 관점이죠. 다음에 이제 1일 전 뉴스가 삼성전자 38개국서 1분기 판매량 1위. 아마 갤럭시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올해는 실적이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 절대 나쁘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이제 안 좋다, 팔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서 일단은 그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인텔이 꼴등, 삼성전자가 꼴등 앞에 있거든요. 그 상승률이. 오늘 보면 TSMC는 또 반등했더라고요. TSMC는 이렇습니다. 차트 이제 주봉으로 보면 확실하죠. 월봉으로 볼까요? 네, 좀 확실하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는 월봉으로 보면은 못 올라가고 있죠. 주봉으로 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수익도 좋고 좋은데 그러니까 약간 위험 분산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왜냐면 이제 반도체 회장님도 바뀌시고 그 다음에 막 지금 엔비디아가 막 간을 보잖아요. 좀 더 압도적으로 가면은 경쟁이 우위가 되는데 지금 간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좋아하는 건데 플랫폼 자체를 좋아하는 건데 구글은 많이 올랐거든요. 구글 알파벳 A죠. 구글은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는 못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만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을 좋아하는 건데 삼성전자만 그냥 사모아 가기에는 저는 위험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 저런 고성능 GPU를 만들면 당연히 저기에 뭐 부품을 얹고 뭐 여기 이제 당연히 부품을 공급하고 막 이렇게 막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요즘엔 막 지금 뭐 계속 간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 지금 반도체로 몰빵을 해놓으면은 위험이 약간 클 수 있겠다. 위험 분산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관점이에요. 물론 여러분 저희 국내 주식이 잘 되면 너무 좋죠. 기분이 좋은데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철석같이 그 반도체 업체에서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왜냐면 왜 이제 특히나 이제 저의 그 고민의 이제 근본적인 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인 고민은 뭐였냐면 네이버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제가 질문 진짜 많이 받고 네이버 때문에 지금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옛날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말이 그죠. 왜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우리가 잘한 거는 뭐냐면은 물량을 네이버를 늘리진 않았어요. 그죠. 못 사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사면 안 된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근데 또 팔지도 못하겠어요. 그죠. 지금 꼼짝도 못 하잖아요. 지금 네이버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구글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구글 이게 알파벳 A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의 선택은 이런 것 같아요. 플랫폼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미국 주식이냐, 뭐 한국 주식이냐, 중국 주식이냐, 뭐 유럽 주식이냐, 뭐 이런 건데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 미국은 당연히 1등이 구글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가 플랫폼으로는 1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선택했는데 네이버는 이제 너무 모양이 똑같은 업종인데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약간 모양이 다른 거예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모양이 많이 달라요 지금.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TSMC가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엔비디아나 다른 뭐 그 반도체 업체 올라가는 거에 비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TSMC인데 요만큼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노보 노디스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늘까지 올라가거든요.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분산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사모아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적절히 이제 국가를 분산시키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 업체도 좀 분산을 시키는 게 나은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죠? 이제 적절하게 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게. 이거는 위험이 작아지니까. 원래 저희 마음가짐으로는 감자를 삼성전자가 힘들어지면 감자를 심으러 가겠다라는 그 엄청난 그 의지가 있었죠. 근데 왜 이 의지가 주영서 왜 갑자기 감자를 안 심으러 가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감자를 심으러 가는 거는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주식 우리가 주식 시장의 위험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일단은 거시적 위험이 있고 이게 뭐냐면 화폐죠. 그 다음에 그 거시적 위험을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뭐 가계부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가계부채도 있고 뭐 부동산에 너무 이제 자금이 많이 쏠려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이제 거시적 시장 위험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가계부채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뭐 환율 이런 것들을 이제 거시경제 위험이라고 하고
개별 위험이 뭐냐면은 이제 뭐냐면 개별 회사의 위험, 그러니까 기업의 위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개별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거시 위험이 이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개별 위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위험인 건데 이제 방향이 과연 맞는가? 방향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HBM을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하지 못했느냐. HBM은 여러분, HBM은 왜 제가 HBM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냐면 파운드리하고는 다릅니다. 파운드리의 뜻은 뭐냐면 반도체 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서 생산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그 다음에 MS가 이제 설계를 했을 때 요걸 이제 대만에서 파운드리 이제 그 외주를 주는 거죠. 설계만 하고 외주로 주는 게 이제 파운드리인데 전 파운드리는 좀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왜냐면 우리나라는 갤럭시를 만들잖아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업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설계도를 저렇게 주는 거는 반도체에서 이게 설계를 주는 거는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반도체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HBM은 여러분 이게 그, 그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거든요. 메모리 이거는 메모리잖아요. 메모리에서는 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오네.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가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에서 2013년에 발표한 적층형 메모리 구조이다. 뭐 이런 게 있네요. 기존보다 더 좋게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메모리 쪽에서는 밀리면 안 되는데 삼성전자 메모리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죠? 메모리에서 뭔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약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약간 그럼 위험 관리 조금 해야 되지 않나? 네, 많이 아닙니다. 조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HBM은 여러분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뭐 기술이 훨씬 더 높은 메모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에서 탐을 내겠죠. 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지금 급등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엔비디아 CEO께서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 뭐냐면 단가를 높게 부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의 경쟁자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 CEO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있다라는 여지를 줘야 가격 협상에 유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는 저는 뭐냐면 이거를 뭘 기업의 위험으로 개별 위험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전에 삼성전자를 2판 4판으로 모아간 이유는 뭐냐면 거시적 시장 위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아서 외국인이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판 4판이다. 거시적 위험은 2판 4판이 괜찮아요. 어차피 뭐 우리나라 화폐랑 완전히 연결이 돼 있는. 근데 이 개별 위험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랑 대한민국하고 대만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투자하기가 꺼려지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대만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중국하고 완전 난리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만하고 중국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에 3시간 전 뉴스입니다. 중국이 대만 엄청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항공기가 23대나 포착됐다고. 지금 완전히 대만이 지역에 중국이 완전히 지금 뭐 그 지정학적 위험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막 그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거시적 위험이,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 제가 봤을 때 대만이 더 큰데 대만은 올라간단 말이죠. TSMC는 더 올라가고 있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삼성전자가 시장 위험이 더 낮아 보이거든요. 지금 뭐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저런 이제 수많은 좀 고민을 해봐도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재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런 게 참 좋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에서 부를 꿈꿀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제 1등이 오늘의 1등이 될 수가 없고 어제의 기술이 오늘의 기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기존의 이 메모리가 있어도 더 고대역폭 메모리가 나와버리니까 기존의 메모리들은 다, 그러니까 뭐냐면 돌이 계속 돌잖아요. 어제 왕자가 쓰러지고 새로운 왕자가 만들어지고 돈이 돌고 돌고 돌면서 거기에서 부가 이동을 하거든요. 돈이 계속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매일 공부하고 위험을 계산하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자본주의는 너무 신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열심히 덜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열심히 덜 하면은 뭐 당연히 경쟁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전투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전투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전투력이 높아 보이고 뭔가 아자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런 파이팅 넘치는 게 조금 더 세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얼마나 공격적이냐면 저번에도 옛날에 많이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자가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과거에 어떤 시대겠습니까? 창업 1세대, 불꽃 같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창업 1세대 이제 고정주영 이제 회장님, 현대 고정주영 회장님이나 그죠? 삼성의 이제 이병철 회장님, 그죠? 고 이병철 회장님이나 그때 그죠? 그런 막 불꽃 같은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 1세 창업 1세대잖아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 창업 1세대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그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작고를 하셨지만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랑 같이 이제 동업자 같이 일하던 분이 이제 또 이끌고 가기 때문에 경영을.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지금 젠슨 황이잖아요, 그죠? 창업 1세대. 구글도 창업 1세대입니다. 아마존도 창업 1세대예요. 메타 플랫폼도 창업 1세대입니다, 지금. 버크셔도 여러분 워렌 버핏이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창업 1세대잖아요. 뭐 테슬라도 창업 1세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시장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창업 1세대들이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가 계속 빙글빙글빙글빙글 이제 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매일 공부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죠 뭔가 좀 힘이 빠지거나 할 필요 없고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게 매일 시장을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보는 거예요. 뭐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꾸준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과정 자체가 이제 스토리처럼 이제 되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스토리를 알잖아요.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결국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뭐죠? 미리미리 HBM에 대해서 대비를 한 거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그걸 했죠. 그 다음 또 누가 했죠? 한미반도체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미리미리 엄청 이제 노력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고생을 해도 방향성, 어디에다가 나의 그 열정과 나의 집중력을 집중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똑같아요. 뭐 아침에 7시, 6시 반이나 7시나 보통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그렇죠. 6시 반이나 7시. 조금 늦으면은 뭐 7시 반쯤 일어나겠네. 일어나서 밥 먹고, 그죠? 9시 되면 출근하고, 그리고 뭐, 보통 뭐 오후 6시, 아니면 좀 야근이 있다 하면 8시나 또 9시까지 또 일을 하잖아요, 보통. 똑같이 다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이제 근로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과연 내가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그 리더, 그 회사의 리더가 그 같이 일하는 이 구성원들을 어디에 더 집중을 시키게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그게 이제 1년, 2년, 3년이 쌓이면 이제 결과로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지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지칠 수도 있고, 지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잘 될 때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돈이 빙글빙글 계속 돌거든요. 자본주의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장의 그 광기나 이런 그 근본 에너지를 매일 보다 보면 여러분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포지션 진짜 잘 잡았거든요.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저희의 원래 포지션은 여러분 뭐냐면은, 반도체, 국내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 플랫폼이었어요. 요 세 개가 저희 포지션이었는데, 미국은 다 올랐어요. 반도체, 전기차, 플랫폼 이제 다 올랐었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그 반도체가 좀 못 올랐고, 삼성전자 못 올랐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거의 완전히, 이거는 지금 다들 속상하게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왜 이제 요게 왜 포지션이었냐면, 간단한 거죠. 왜 도대체 반도체와 전기차와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는 세트죠. 그 마치 그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와 같이 세트 메뉴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요거는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왜라는 요건 왜냐라고 했을 때, 왜냐면 고금리에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요거 세 개는, 그러니까 고금리에도 성장 가능한 업종이 요새, 왜냐면 고금리에는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소비가 잘 안 돼요. 소비가. 그죠, 여러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물가도 비싸고 나가는 대출이자도 더 올랐고, 들어오는 돈은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가 확 줄잖아요. 그죠? 고금리는 고금리에도 성장 가능한 업종이 뭐냐면 반도체. 이게 왜냐면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왜냐면 경쟁에서 밀리면, 우리가 이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도 봤지만, 한 번 경쟁에서 밀리면은 사람들이 엄청 실망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실망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기차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플랫폼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고금리에도.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 시장 요런 업종들이 다 많이 올랐는데, 좀 국내 시장은 좀 짠합니다. 그렇죠? 짠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더 금방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제 위험을 약간 분산해 놓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계속 삼성전자 모아가고, 반도체 회장님 받겠지만, 그리고 엔비디아가 저렇게 간을 보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는 해낼 거다라고 이제 계속 그 화이팅을 맺히면서 모아갈 것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에는 그 시장 위험이면 상관없는데 개별 위험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방향성을 잘 잡은 거죠. 이제 HBM을 미리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되게 고민을 하는 거죠. 뭐 재밌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주식이 뭐 그런 관점.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은 어 짠하죠, 짠하죠. 짠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20포인트 가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삼성전자한테 HBM을 저는 준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주지 않으면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을 아예 못 만들게 완전 경쟁에서 도태시켜 버리면은 하이닉스만 HBM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HBM 비싸게 달라고 해도 줘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빨리 그 HBM 따라올 수 있게 해야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을 할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삼성전자를 계속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적절하게 이제 반도체를 약간 분산시키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분산시키는 게 조금 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삼성전자를 사모아 가도 여러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고민을 해본 결과 좀 분산을 해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면 네이버를 보니까 위험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이버 때문에 제가 약간 그런 거. 이 플랫폼이잖아요. 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구글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글 보여드릴까요?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네이버 때문에 지금 네이버 때문에 지금 완전 너무 속상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식 투자가 쉽지 않죠. 여러분 공부하시면 훨씬 더 편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달 서울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오프라인 스터디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는 커뮤니티에 보면은 많이 저희 다 나와 있어요. 벌써 이제 보면은 부산에서는 24회, 서울에서는 25회, 그죠? 이제 스터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러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시면 여기 상담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 전화번호로 주영쌤 저도 같이 공부할래요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금방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시장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